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태광산업 주주분들. 이 태광산업은 폴리에스테르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 소비재인 옷에 필요한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만큼 경제에 굉장히 예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민한 기업이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이 태광산업의 영향은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3월에 새롭게 선임된 이 성혜용 대표가 이 반도체와 배터리 부분에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이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이 폴리에스테르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약 9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기업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옷을 고르시다가 이거 성분이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뒤쪽 부분 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이제 폴리에스테르라는 성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광산업은 주로 이 의류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국내 최초로 이 스판덱스를 생산했는데요. 국내 스판덱스의 효시인 이 태광산업 에이스라는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2위로 굉장히 일단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스판덱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 레깅스 등 이 신축성이 좋은 옷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류는 이 소비재로 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실적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밸류체인을 조금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은 이 원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석유화학 제품이 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 나프타에서 모든 게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이 각종 이제 기초 원료를 만들고 기초 원료를 통해서 이 각종 이 제품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화석연료 보이시나요? 화석연료에 이 폴리에스테르가 있죠. 이 뒤쪽에 더 있는데 이 뒤쪽 보면 이 옷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화학 섬유, 그러니까 화학 섬유를 이용해서 각종 옷들과 산업재도 있고요. 등등 이 각종 소비재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을 지금 생산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은 이 경기가 살아나야 이러한 부분이 좀 소비가 늘어나서 이 태광산업의 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태광산업은 작년에 2022년에 이어서 작년에 또 이 연이은 적자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역시 2022년부터 이 금리를 조금 인상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수요를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석유 화학과 같은 경기가 좀 예민한 기업들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으로 아시면 되고, 그에 따른 이 태광산업도 역시 이러한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이러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2022년, 2023년에 이 매출액은 이때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때는 또 원재재 가격이 조금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2023년에는 이 수요가 좀 더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이 같이 2022년과 같이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기순이익은 2023년만 일단 손실을 좀 본 모습인데, 이 단기순이익 2022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관계 회사들의 실적 상승에 따라서 이제 지분법 이익이 반영돼서 이렇게 흑자가 난 부분이고요. 다만 이 태광산업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는 이 태광산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75,912%나 이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나 이후에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이 성장 모멘텀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 회사 유보 자원이 많으니까 결국 이 PBR 측면에서도 이 0.16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PBR은 1 미만의 기업들을 조금 저평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0.16은 1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좀 경기 침체 이슈가 더욱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미국의 이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조금 나타내는 것에 이어서 어제는 아니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어제 지수의 하락폭을 키우면서 태양 산업도 같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발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국에서 발표한 이 신규 실업 수강 청구 건수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장 활동의 척도로 사용되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일명 PMI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예측치보다 훨씬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 지수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태양 산업도 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보면은 어제 하락한 모습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약 9.3%나 하락을 하면서 조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태강 산업도 덩달아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상승을 했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PBR, 굉장히 저평가된 PBR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이번 해 초부터 조금 장려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에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금이나 이런 다른 측면에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조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좀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진짜 경기 침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재인 의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소비가 조금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태강 산업의 주 사업 부분이 폴리에스테르의 수요도 줄어들게 돼서 일단 실적 악화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3월 29일에 태강의 정기주주 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성혜용 태강산업 대표는 투자와 유동성 확대에 지금 속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신소재를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의 연결고리를 지금 찾아가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특히 부족했던 첨단 소재와 관련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좀 발굴하고 제조하는데 역량을 좀 올려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